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전환 및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실현을 위한 최적의 관리 솔루션 전략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정현정 기자입니다. 기업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 환경이 확장되면서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와 IT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자원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과 애플리케이션 자원 관리는 기업의 수익 창출과 고객의 디지털 경험을 크게 좌우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한국 IBM 신유미 실장님을 모시고 IT 운영 혁신을 위한 IBM의 APM 솔루션인 인스타나와 또 새롭게 인수한 ARM인 터보노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유미 실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IBM에서 오토메이션 팀, 인스타나와 터보노믹 브랜드 스페셜리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신유미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신유미 시장님과는 지난 5월 웨비나에서 이번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지난번 웨비나에 참석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 웨비나에서 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난 5월 28일이었죠. 5월 28일에 세션을 통해서 IBM의 왓슨 AI 옵스와 그리고 Observability with 인스타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인스타나를 담당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스타나는 이제 기존의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툴들이 있는데, 그런 툴들에 비해서 지금 시장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나온 툴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툴에 대해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장을 에이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웨비나 이후에 또 고객들 피드백도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어요. 좀 어떤 성과 있으셨는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아주 놀랍게도 그 많은 분들이 일단 봐주셨던 부분이 가장 놀랐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관심사가 이제 생겨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보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크게 두 분류로 이제 나눠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떤 기술적인 변화를 꾀하는 그런 고객분들이 이제 어떻게 내가 플래닝을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의외로 이미 이제 많은 그 기술적인 시프트가 일어나신 분들이 이제는 관리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봐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스타나와 더불어서 지난 4월이죠. 이제 인수하셨던 ARM 터보노믹 관련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실 거라고 들었는데요. 네,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난 이제 5월 그 세션을 통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본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던 이제 어플리케이션 리소스 매니지먼트 그 툴 터보노믹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신유미 시장님 발표는 한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설문 참여해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세션에 이미 이제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드렸었기는 했지만, 지금 저희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인스타나가 바라봤던 시장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시장의 이제 요구사항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 이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진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변화가 잦을 수밖에 없고, 배포 주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또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기술들을 적용하게 되는 그 조직 구조, 이것도 이제 변화가 돼야 되고,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들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과 조직의 변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런 수많은 이제 복잡한 것들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현실이 이제 되는데, 우리가 지난 세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면하게 되는 화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이제 복잡한 화면이 이제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인스타나를 통해서 이 복잡하지만 이제 인스타나를 통해서 자동으로 많은 대상들을 감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봅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오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수많은 대상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도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시기가 이제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스타나의 이제 엔지니어 분들, 그리고 여러 이제 분들이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에게 이제 설웨이를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은 지금 쓰여져 있는 것처럼 아랫부분에 쓰여져 있죠. 당신의 관점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은 다 다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답변이 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거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관리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그 수많은 이제 감지된 대상들 중에서 해당 서비스만 나는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예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제 예제처럼 실제로는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죠.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 특성상 이제 뒷단에 공유가 되어야 되는 이제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숫자들이 1과 2가 이제 나타내는 숫자는 실제로 그러니까 호출이 일어난 횟수를 얘기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부 이제 겹치게 이제 호출이 되는 그 2라고 표시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로지컬하게는 지금 연두색과 파랑색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업무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하나의 통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또 관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이제 분석을 해야 될 때 어떤 루트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떤 업무에 해당되는 그 호출인지 알 수 없게 아주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퍼스펙티브, 어플리케이션 관점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그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엔진이 백단에 있습니다. 지난 세션에 제가 다이나믹 그래프라고 하는 그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거를 백단에서 연결해서 계속 러닝을 하는 그런 이제 AI 엔진이 되는데, 그 엔진을 통해서 실제 연계되어 있는 호출, 이것만 필터링해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논리적으로 구분된 파란색 선으로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만 관리할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summariz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퍼스펙티브는 이 수많은 지금 점들로 이루어진 이 서비스들로 이루어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그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관련된 서비스만 묶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그 이제 기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거를 어떤 이제 단위로 묶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하거나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하는 단위, 혹은 비즈니스를 하는 단위, 아니면 환경적으로는 우리 개발하는 환경을 개발, 운영, 테스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 단위로 묶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또는 이걸 이제 지역적으로 AWS에 어떤 존을 쓴다든지, 아니면 아예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다 분류가 돼 있는 상태, 아시아, 미주, 유럽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 있는 상태라면은 그 단위를 묶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점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전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제 화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퍼스펙티브 기능을 통해서 이 기준이 되는 서비스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단과 뒷단에 연결된 서비스를 자동으로 관련지어서 선택을 하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떤 특정 결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물류 서비스 이런 단위로 묶어서 내 관점으로만 이 대상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그 기능은 파이프라인 피드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을 했다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용하는 그 이제 스트래테지 그 방법 중에 하나로는 아마 CI/CD 파이프라인을 완성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될 건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 툴링이 젠킨스라고 하는 툴링이 있을 겁니다. 그 비슷한 것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인스타나는 그런 이제 그 릴리즈 마커라는 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버전이 배포가 됐을 때 이 전후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그 버전이 배포가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이제 상태가 이전보다 갑자기 콜수가 확 떨어진다든지, 동시에 에러가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이러면은 그 새로 배포한 버전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 될 것인데, 우리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새로운 버전 배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은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버전이 새로 배포가 됐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럼 빨리 인지를 하고 롤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인스타나의 파이프라인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스타나는 1초 단위로 지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새로운 배포에 대한 영향도를 정확하게 아주 빠르게 알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스타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도 잠깐 또 말씀을 했지만 지난 4월에 이제 터보노믹을 인수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IBM의 라인업에 어떤 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는지, 또 터보노믹 자체는 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솔루션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인스타나가 그 기능 중에 뭐 어떠한 뭐 애자일 환경에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기능들을 몇 가지 뽑아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성능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방금 설명드린 인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성능 관리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수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응답 시간이 어떤지, 그리고 에러가 있는지, 만약 에러가 있다면 그 소스 코드 단에 이제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튜닝 포인트가 있는지, 사용되는 쿼리가 뭐 지연이 걸리는 건지, 뭐 이런 등등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이제 잡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또 다른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되고 있는 리소스, 그러니까 자원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문제를 직면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공통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응답 시간을 이제 잘 관리하는 포인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그 여러 가지가 있다는 원인은 이게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온 그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그 각각의 툴에서, 그리고 각 팀들이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연결이 서로 되지가 않은 그 단독적인 데이터를 서로 분석해야 되는 패턴이 위주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들은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많아질수록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서로 경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관리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인적적인 그 관리의 한계도 이제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리소스를 오버 프로비저닝 하게 되는, 이제 초과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어떻게 구조가 이제 스택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장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저희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계층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 그 리소스 공급망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 서플라이 부분이 있고, 그 위에 가상화 부분,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부분, 그리고 그 위에 뭐 컨테이너,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포지셔닝을 하는데, 각 그 계층이 필요한 리소스를 뭐 적당하게 얻을 수 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동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제 특징을 추가적으로 더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지연이 발생되거나 각종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도구들을 이제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구들을 이제 사용할 때 패턴을 보면은 많은 도구들이 라인업이 되고, 이거에 대한 수동 작업들을 다 세팅을 하고, 그리고 유동적인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불가능한 그런 환경적으로 구성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인스타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툴 자체에서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자동화 기능이 그래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스택들은 너무나 많고 환경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다 일일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IBM이 새로 인수한 터보노믹이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 소개해드릴 그 제품 라인업이 바로 이제 이 터보노믹이 되는 거고, 그 터보노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터보노믹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보노믹은 2008년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 4월에 어나운스는 됐죠. IBM에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나운싱이 됐고 6월 달에 공식적으로 인수 작업이 다 완료가 된 그런 제품인데 이미 10년 이상 그 비즈니스를 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고객층을 보면 지금 쓰여져 있는 것처럼 Fortune 500에서 3분의 1 정도가 고객층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고객이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아주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인 검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표로 보면은 2016년에 가트너에서 쿨벤더, 그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부분에서 쿨벤더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IDG에서도 버추얼라이제이션 매니지먼트 부분에서 탑 프로덕트로 선정이 된 정도로 아주 우수한 제품, 이미 널리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터보노믹이 이제 목표로 하는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이 지속적으로 다 이제 계속 성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지속적인 확장 작업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성능에 따라서 자원이 이제 조정이 돼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과도하게 프로비저닝 되는 그런 인프라 자원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최적화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툴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를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리소스 관리,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할당된 리소스들이 효율적으로 할당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 기술 스택들 밑에 이제 하드웨어, 네트워크, 관리 툴,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까지 이렇게 층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 터보노믹이 다 연계를 해서 지금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 서플라이 체인, 저희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서플라이 체인을 완성을 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각각 그 엔티티들에 대한 것들이 다 디스커버 되어서 서로 연계되어 있는 그 맵 형태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모든 스택들을 다 이제 터보노믹에서 감지를 하고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밑에 리소스들이 어떻게 할당이 되어야 되는지를 그때부터 이제 학습이 들어가고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그 기존에 이런 비슷한 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버추얼라이제이션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툴들이 필요가 했기 때문에 툴들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그 주체가 이제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툴들하고. 그러니까 리소스 사이즈의 판단을 기존에는 그냥 그 자원에서 예측을 해서 이제 자원을 할당을 하고 프로비저닝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 판단하는 기준이 어플리케이션 성능 상태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바튼 투 탑의 어프로치라고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탑 다운 방식으로 되는 것이고 이 지속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이 그 밑에서 돌아가는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성과 매칭이 돼서 이제 분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를 이제 관리자가 직접 하나씩 확인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터보노믹이 AI 엔진을 통해서 자동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AI 얘기를 하게 되면 인스타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AI를 통해서 분석된 데이터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매우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층의 자원 사용에 대한 이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컨테이너 환경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징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테이너 사이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되죠. 지금 메시지를 살펴보면은 Scale up vCPU for container 이렇게 나오죠. Scale up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할당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move container pod 뭐 A에서 B로 옮겨라. 이렇게 액션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만큼 대체 언제 얼만큼의 스케일 아웃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스케일 백을 해야 되는지도 이 터보노믹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이 이렇게 가변적으로 스택들이 이제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사실 이런 정보는 거의 필수로 알아야 되는 정보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 역할을 다른 툴들과는 다르게 터보노믹이 실제로 액션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자, 터보노믹이 이 서플라이 체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택들이 다 지원이 될까? 이런 이제 퀘스천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터보노믹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스택들 구조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라인업을 해봤습니다. 지금 가장 밑단에 보시면은 네트워크 부분, 뭐 시스코, 주니퍼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스토리지, EMC, 네뎁, 델, 휴랩, HP 이런 것, 히타치까지도 스토리지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들, AWS, Azure 아니면 GCP, 구글 GCP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Red Hat, VMware,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SQL 서버나 아니면 AWS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들, 그리고 뭐 Azure에서 제공을 해주는 데이터베이스들 이런 부분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프로비저닝하고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요즘에 서비스나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터보노믹이 데이터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플리케이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나와 같은 APM 툴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서 인스타나 그 이외에 다른 APM 유명한 툴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택들을 다 가지고 계시면은 지금 터보노믹으로 다 연계를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터보노믹이 이제 소화를 한 다음에 AI 엔진이 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이징이 조절이 돼야 되겠구나, 사이징이 이제 뭐 내려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화면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몇 개의 그 스크린샷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실제로 다 세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내가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는 전체적인 인프라 환경 관련된 스택들이 지금 서플라이 체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나의 어플리케이션은 실제로 어떤 스택들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중한 시간을 가져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지가 되었으면은 실제로 일정 시간 동안에 이제 그 러닝을 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걸려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러닝을 해서 내가 지금 이 VMware에서는 어떻게 리사이징을 해야 되는지 각종 그 액션을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를 쭉 이렇게 화면에서 리스트업을 해줍니다. 그럼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처음에 이제 터보노믹을 도입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액셔너블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내가 이거를 바로 수행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체크를 한 다음에 체크박스에 클릭을 하고 이걸 액션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뒤에서 액션, 리사이징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 터보노믹이 제공해주는 이런 그런 스케일링에 대한 데이터가 확신이 든다라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판단이 들면은 그때는 자동으로 스케줄링을 하셔도 돼요.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한두 번을 검증을 해봤을 때 다 오케이, 터보노믹이 판단해주는 그런 리사이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전체적인 선택을 해서 얘가 주기적으로 더 이제 뭔가 오버사이징이 돼야 됐을 때 아니면 더 리퀘스트를 많이 처리를 해야 될 때 그때는 터보노믹이 판단한 기준에 더 사이즈를 늘려주자, 이런 걸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런 환경이 뭐 꼭 VMware에서 그런 이제 동적인 그런 판단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코스트 세이빙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비용 관련된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주는데,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그 뭐 인스턴스에서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지금 얼마만큼 과금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줄였을 때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 세이빙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터보노믹이 어떤 솔루션인지 또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게 이번에는 좀 어떤 실제로 기업에 적용됐을 때 좀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도입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코스트 세이빙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VM 환경에 대한 그런 이제 케이스 스터디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코스트 세이빙 관점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두 가지의 케이스 스터디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티뱅크입니다. 이곳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약 20만 VDI, 그리고 8만 5천 개의 VSI, 그리고 75개의 클러스터, 그리고 1만 5천 개의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아주 방대한 스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 당연한, 굉장히 오비어스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컨테이너 환경이 이제 급속하게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일단 어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넉넉하게 잡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버 프로비저닝을 하게 되죠. 이 부분도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그 직면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시티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런 최적화를 하기 위한 많은 액션들을 취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수동 작업들을 많이 하는 비효율적인 작업들이 많이 이제 수반이 됐었고, 그리고 각 팀에서 사용하는 그 툴링들이 너무 많고 단일화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터보노믹을 도입을 해서 큰 효과를 본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300개 정도 이상의 컨테이너 성능 리스크를 이제 바로 붙여서 돌려봤을 때 바로 이제 리스크가 어떤 부분인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 실제로 그 인지를 한 다음에 이 노드를 활용해야 되는 그 빈도수를 그 50% 정도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리소스가 서로 경합되는 상황 그거를 이제 많이 줄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VM이 동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터보노믹이 이제 주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경합을 낮출 수 있는 그 자원을 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데이터를 많이 이제 터보노믹에서 제공을 해준 결과가 이제 나와서 시티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아주 그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 그 VM 환경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쉐브론 그 에너지 회사이죠. 이쪽에서도 지금 터보노믹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10,000여 개의 VSI 그리고 7,000여 개의 Azure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리소스의 경합이 있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 애플리케이션 경합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 애저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추측을 해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잉 프로비저닝이 이어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보노믹 같은 경우에는 그 터보노믹을 도입한 후에 어떤 결과를 보게 되었냐면 어플리케이션 성능 문제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95% 정도 감소된 아주 놀라운 효과를 이제 보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포된 이후에 약 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자동으로 이제 수행될 수 있는 그런 세팅도 가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작업의 이제 감소, 절약.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많은 작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터보노믹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AI 엔진이 분석을 해서 어떤 것들이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지 이제 다 리스트업해서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동화를 시켰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효과적으로 줄어드는 이제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되었고, 근데 비용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기존에는 비용적인 게 정확하게 칼큘레이션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터보노믹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확실하고 어떤 부분들이 세이빙이 돼야 되는지 그 세이빙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절약이 이루어졌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만큼의 비용 절감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그 기존에는 과잉 프로비저닝 된 그런 문제 때문에 낭비되었던 많은 스토리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그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가져가서 쉐브론도 아주 터보노믹을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인스타나의 그 기능,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환경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능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아니면 VM 환경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때 리소스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모노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IBM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중심, 어플리케이션 센트릭 중심의 이제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고객분들과 그 비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보노믹을 인수를 해서 IBM은 이제는 이제 고객에게는 AI옵스에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인프라 관찰성에 이르는 AI 기반 자동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이제 회사가 된 것 같고요. 그 인스타나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의 observability, 그러니까 관찰성, 그리고 성능 관리를 제공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터보노믹 같은 경우에는 전체 스택의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그 컨테이너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모든 리소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게 되는 거고, 이 두 부분이 모두 인프라의 두뇌가 되는 저희 IBM 클라우드 팩4 왓슨 AI 옵스에 이제 제공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예측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지금 그 로드맵상 그리고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IBM의 APM 솔루션인 인스타나와 또 AIRM 솔루션인 터보노믹 소개를 해주시고 또 실제 도입 사례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들어온 질문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네. 그 먼저 이 인스타나와 터보노믹 제품을 통합을 하면 지금 뭐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분야나 가상화 관리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통합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니라면 좀 향후 계획은 어떤지 좀 질문을 주셨네요. 네, 지금 통합 계획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이제 인수가 어나운싱 된 제품이고, 털보노믹은 불과 이제 한두 달 전에 이제 인수가 된 제품으로서 각자 그 전에도 이미 플레이를 하고 있던 제품이라 단독적으로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역할들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하지만 IBM이 이 제품들을 인수한 데는 이제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을 하는 지금 작업을 그 엔지니어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있고, 곧 그 이제 통합된 제품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BM 클라우드에서도 이 인스타나와 터보노믹 기능 업데이트가 적용된 환경 사용이 가능한지 질문 주셨는데요. IBM 클라우드에서도 지금 부분적으로는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IBM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는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결국에는 일반 이제 환경, 뭐 IBM 클라우드라는 특성을 타고 있긴 하지만 일반 환경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꼭 IBM 클라우드가 아니더라도 어떤 환경에서든 그 이제 그 역할들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그 점점 데이터의 형태가 비정형 데이터의 영역까지 이제 확장되면서 그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와 달리 예상 못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속적인 관리나 튜닝이 좀 필요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찝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정보가 많아질수록 그 실제로 되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는지 아예 초기부터 그거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 벤더사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기존에 그냥 데이터를 뭐 CPU가 90이다, 메모리가 90이다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그냥 DB에 넣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잘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져서 데이터를 이제 적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서머라이즈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 형태가 많아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 튜닝 포인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전문 툴은 아니지만 인스타나나 터보노믹 그리고 AI 옵스까지도
그런 이제 관리하는 포인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인스타나는 새로운 배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파이프라인 피드백을 얼마나 자주 해주는지, 또 피드백 중에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또 대시보드에서 그 피드백에 대해서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젠킨스 같은 툴링이 있을 때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포 버전이 이제 발생이 될 때 이미 젠킨스와 인테그레이션 됐다라는 가정하에 그 배포 버전이 발생을 하면은 그게 이제 대시보드 상에서 인스타나 대시보드 상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로켓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릴리즈 마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전후 상황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 대시보드 상에서 이미 그 프리비트 돼서 표시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작업 없이 커스터마이징을 하지 않으셔도 이제 그 실제로 화면에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ARM은 일반적으로 WAS 서버에 대한 VM 인프라 모니터링 기능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환경이라도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와스 서버가 이미 이제 그 VM 환경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ARM이 충분히 얘가 지금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스택들의 구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정한 환경에 구속받지 않고 내가 어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 이제 리소스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ARM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터보노믹의 AI 기반 관리 도구로 제공한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IBM의 AI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고요. 또 ARM의 모든 관리 영역인지 아니면 컨테이너나 스토리지 등 일부 영역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먼저 두 가지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터보노믹의 AI 기술은 사실은 IBM에 인수되기 전에 이제 10년 동안 터보노믹이 비즈니스를 했던 회사라서 IBM의 AI 기술은 이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더 발전시키는 방향에 있어서 IBM의 AI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제가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이 AI 기술이 도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추후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RM의 모든 관리 영역인지 컨테이너 스토리지인지 이거는 제가 약간 질문의 그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RM의 이제 해당 영역은 컨테이너, 뭐 스토리지, 아까 제가 장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프라, 네트워크, 스토리지,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관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메인으로 이제 하시는 회사인데요. 필요에 따라 퍼블릭 클라우드를 스케일아웃해서 쓰는 구조를 고려하고 있는데 좀 쉽지가 않다고 일단 고민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IBM의 터보노믹을 이용한다면 뭐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 지금 아래에 저희 IBM 테크팀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을 그 정확하게 터보노믹이 그 어느 정도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기준이 단순히 그 인프라 스택에 대한 리소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판단해서 그 이제 스케일 아웃에 대한 가이드를 드린다든지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지금 요구에 맞는 그런 지금 데이터를 가져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터보노믹과 이제 이스타나 기능이 합쳐졌다면 그 모니터링 관리하는 화면이 단일화된 것인지 여쭤보셨고요. 또 터보노믹의 장점 중에 하나인 가상 환경의 모니터링 시 왓츠업 골드나 제니퍼, vSphere 등 여러 인터페이스를 보지 않고 창구 단일화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터보노믹하고 인스타라는 기능적으로 아직은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둘 다 인수된 지 1년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능적으로는 합쳐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제품들
에서는 각각 보는 그 사일로한 관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스타나하고 터보노믹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멀티 하이브리드 환경에도 다 이제 그 단일화된 그 창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제품들은 아무래도 사일로 성격이 더 강하게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의 좀 차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구간의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이나 레이턴시 분석도 가능한가 궁금하셨는데요. 네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 IBM 택팀에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인스타나가 이제 구간별로 그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분산 트레이싱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오브젝트들은 레이턴시 분석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IBM의 터보노믹을 이용한다면 양쪽의 보안 이슈도 솔루션 하나로 이제 동시에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셨습니다. 예, 저도 지금 저희 테크팀에서 답변 다뤄주신 것과 조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APM하고 ARM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자원 관련된 그런 관점으로 보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보안 이슈하고는 약간 별개로 보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이해한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스타나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인스타나는 수집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떤 DB는 무엇인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이미 모니터링 제품을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그 기존의 APM 툴들 그리고 모니터링 툴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RDBMS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를 했는데, 저희 인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초단위 데이터 그리고 트랜잭션도 샘플링을 하지 않고 다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버든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빅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코치 DB나 뭐 버틀러나 뭐 일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DB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 가상화 관리 툴은 터보노믹과 VM웨어의 vRealize 오퍼레이션이 가장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VM 등 가상화 환경에서는 vRealize가 더 유리할 것 같다. 터보노믹이 가상화 환경에서 vRealize와 비교할 때 좀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가상화 그리고 클라우드 각 벤더사들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리소스 관리 툴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보노믹이 월드와이드하게 많이 이제 선택에 대해서 사용됐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하나의 환경만 가지고 있지 않은 고객들이 이제는 많이 있고, 멀티 환경을 가지고 있는 환경들이 많이 있고, 두 번째로는 터보노믹처럼 액셔너블한 데이터를 주는 툴은 아직까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터보노믹 역할은 비슷하게 할 수 있으나 그거에 대한 액션 그리고 그거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차별점은 좀 크게 그리고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 파이프라인 피드백에서 배포 이전 이후의 인시던트 및 헬스 상태를 비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지금 정확히는 그 그래프나 대시보드에서 제공해주는 상태를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릴리즈 마커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의 상태가 명확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판단으로 해서 내가 지금 에러가 발생이 되고 있다면 내가 새로 배포한 버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버전이 릴리즈된 시점으로 그 타임셋을 해서 다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그 다큐멘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셔서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케이스별로 많이 다를 것 같긴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수행할 때 수행 조직과 전환을 돕는 업체나 툴의 업무량이나 중요도를 비율로 표시할 수 있을지 여쭤보셨는데요. 예. 질문을 주시면서 아마 미리 예측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스별로 너무 많이 이제 다르다라는 게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이제 그 문제점이자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윤곽이 섰는지에 따라서 수행사나 컨설팅사 그리고 벤더사들이 각각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퍼센티지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비즈니스 구조를 알고서는 이제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개별적으로 또 문의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인스타나는 온프레미스 제품과 사스 제품이 다 지원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예, 모두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오늘 소개해주신 인스타나와 터보노믹 체험 공간이 별도로 있을지 좀 여쭤보셨는데 어떨까요? 네, 저희 그 둘 다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 제품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저희 쪽으로 한번 컨택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체험하실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 내부 IBM 솔루션이 몇 가지 있는데 시스템 연계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연계 방식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한국 IBM tech팀에서 답변을 주신 그 인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예. 호스트당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면 설치를 하면 그 에이전트가 내부에서 오토 디스커버리 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토모노믹 같은 경우에는 API 연계 방식으로 솔루션들을 이제 그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그 인스타나나 터보노믹 솔루션을 활용해서 성능 모니터링이나 조치 가능한지 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특히나 인스타나나 토모노믹 환경이 아주 적합한 거라고 저희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몇 가지만 질문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성능 측정 지표의 기준에는 어떤 지표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메모리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에서 할당된 크기가 있고 실제 사용량이 있는데 이런 뭐 차이까지도 알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IBM tech팀에서 어떻게 지금 실제로 할당된 자원을 별개로 이제 자원량과 실제 사용량을 별개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지금 답변을 주셨지만 이거 역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한번 트라이를 저희 제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관리 솔루션에서 이제 외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API 등을 활용한 레거시 시스템 연동이 가능한지 또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어떤 식으로 알람이 오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터보노믹하고 인스타나 모두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그 REST API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뭐 대시보드로 연결할 건지 말씀하신 뭐 알ert 채널, 뭐 슬랙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를 고려를 하신다면 연계해서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적용 사례 부분에서 좀 해외 기업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제 국내 업체 적용 사례도 있으면 좀 간략하게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인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고 있는 그 고객사 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도입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지금 고객사 명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핀테크를 하는 그런 이제 고객사분이 계시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환경이 그 레가시 환경이 있다가 이제 AWS로 모든 거를 어플리케이션을 전환하는 그 시점에 인스타나를 알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도중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셨고 AWS에 지금 정착을 해서 AWS의 많은 서비스들, 람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함에 있어서 인스타나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케이스로 각 고객사가 있으신데 거기도 지금 레퍼런스로 지금 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고 그리고 이커머스 쪽, 그러니까 뭐 통합 멤버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인스타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터보노믹 같은 경우에는 지금 IBM으로 인수되기 전에는 사실 한국에서는 큰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 쪽으로 다이렉트로 해서 지금 뭐 역시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큰 엔터프라이즈 고객사 측에서도 지금 터보노믹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한 질문들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그 현대화 실현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전략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는 저희가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